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4주차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그동안 배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획득한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와 분석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적절한 시각화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전반을 탐색하고 경험합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기능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고 적용하고 시각화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전 데이터를 활용한 실무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라이브러리 2021.엑셀 파일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털인 data.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우선 우리가 오늘 진행할 실무 분석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획득하고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오늘 수행하는 실무 분석에서는 데이터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획득하고 준비하고 탐색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데이터 전처리 부분만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 시도별 사서의 인원수, 그 다음에 각 시도별 도서관 분포 현황, 예를 들면 도서관 이용객 수의 비교,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부분이 예산에 따라서 사서의 인원수나 도서의 수나 이런 것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던 필요한 패키지들을 모두 인스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드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디플러도 사용했고 gg플로트도 사용했고 리드 엑셀, 라이트 엑셀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 있어요. 특별하게 인스톨할 필요가 없죠. 로드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트리맵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여기서는 트리맵을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로드해주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라이브러리 202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df라고 하는 데이터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df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브러리 202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팁의 형태 혹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하고 있고 데이터의 크기가 조금 커요. 그래서 120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들을 살펴보면 year, code, name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가 측정이 되어진 연도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는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 값 그리고 도서관의 이름 등이 여기 각각 들어가져 있고요. 어떤 도 혹은 시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province하고 city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책을 수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 도서관별로 사서들이 얼마나 있는지, 렌더 같은 경우에는 대출자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대출이 되어진 책은 몇 개가 있는지, 버짓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되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데이터의 어떤 변수명 자체가 실제로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한글을 잘 처리해 주어서 한글 자체의 변수를 사용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한글이 깨져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영문으로 수정해 주시면 훨씬 더 문제없이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df1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전체적인 데이터의 값에서
프로빈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룹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역시 혹은 도를 가지고 그룹화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서의 합계, 총 몇 명의 사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각 도서관별로 사서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값으로 some librarian, min librarian 값을 구해서 데이터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았더니 상단의 6개의 값은 강원부터 대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하단의 6개의 값은 인천서부터 충북까지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시도 프로빈스 값을 가지고 기억, 니은 순으로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정리되어진 형태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DF1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각 시도별로 큰 광역 지구별로 얼마만큼의 사서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들이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 있지라고 하는 걸 비교하니까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막대 그래프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는 DF1을 쓰도록 했고요. 지금 칼을 이용을 해서 XY 데이터에 각각 프로빈스의 값을 넣어줬고 항목을 넣어준 거죠. Y값에는 총 사서 인원수를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강원서부터 충북까지 이렇게 사서 인원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데이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서울이 가장 많은 사서들이 있구나. 경기도가 두 번째로 많은 사서들을 배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작은 사서를 가지고 있는 시가 바로 세종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져 있는 각 막대에 들어가져 있는 숫자 값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은 경우는 some librarian의 값을 여기 레이블로 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더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를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데이터를 읽어가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에서 작은 데이터 순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살펴보면 지금 컬을 이용을 해서 각각 X축과 Y축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져 있는 X축 요 순서를 Y의 값에 들어가져 있는 some librarian 값을 가지고 정렬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로 some librarian을 적용해 준 거고 내림차순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그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한 함수가 reorder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져 있는 채우기 컬러 여기 스카이 블루고 그다음에 여기 그냥 컬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컬러였었죠. 그래서 스틸 블루로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칠해 주었고 너비의 값은 0.8로 해서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선의 굵기 1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X축과 Y축, 그다음 전체적인 타이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들어가지는 차트 전체 제목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적용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플롯 타이틀의 값을 엘리먼트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기 스케일 Y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Y축에 대한 값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퀀스를 사용하도록 했죠. 그래서 여기 0서부터 여기 some librarian의 맥스 값까지를 X축의 범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브레이크 값에다 알려주었고요. 그 사이사이에 주 눈금을 200 단위로 하겠다라고 명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가 200 단위로 눈금이 생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스케일 Y 컨티뉴어스를 활용을 해서 여기 Y축의 눈금값 같은 것들을 명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조금 더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제 무언가 이제 해석을 해내기가 조금 쉬워졌죠. 그래서 총 인원수는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순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세종이 가장 적은 사설을 보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조금 전까지는 전국 광역 시도별 사서 인원수를 비교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범위를 조금 줄여서
충남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군구에 대한 도서관 사서 인원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충남 내에 속해져 있는 시군구별 도서관 사서 인원수를 구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 DF2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DF2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 그 변수로는 토탈 그 라이브러리언, 그 다음에 에버리지 라이브러리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했거든요. 토탈 라이브러리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총 인원수를 말하고 에버리지 라이브러리언 같은 경우는 평균 인원수를 구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G1 같은 경우는 여기 토탈 라이브러리언을 이용을 해서 총 인원수를 이용을 해서 도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려준 그래프입니다. G2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토탈 라이브러리언을 여기 에버리지 라이브러리언으로 바꿔준 것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같은 값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G1과 G2에 각각 총 인원수로 그린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 인원수로 그린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서 여기서 그리드 어레인지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각각 50%의 비율을 주어서 두 개의 열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그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살펴보면 왼쪽이 충남 시군구별 도서관 사서 총 인원수에 대한 시각화 데이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충남 시군구별 도서관 사서 평균 인원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군구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총 인원수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군구별로 있는 인원의 적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그래프로서는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면 충남도에 있는 지역 중에서 도서관 사서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천안과 아산시와 그리고 서산시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곳이 계룡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총 인원수와는 다르게 평균 사서 인원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서관의 개수의 차이가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얼마만큼의 그 평균 인원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따진 거라서 총 인원수하고는 다르게 평균 사서 인원수는 홍성, 아산, 천안 순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평균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금산군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그래프의 형태가 뭐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간혹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0서부터 50까지의 여기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범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 오른쪽은 평균이기 때문에 0서부터 여기 뭐 한 4, 5 정도까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 데이터의 수치 자체에는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살펴보았을 때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별로 1명에서 5명 내외 사서가 근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상위 6개 지역은 4명 이상의 사서들이 근무함으로써 굉장히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양호한 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수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서관 예산하고 다른 변수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결과처럼 2x2로 그래프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드 어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래프들을 각각 개별적인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예산과 소장 도서수와의 관계를 산점도로 살펴보고자 한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대출자의 수와 예산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서의 인원수하고 예산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도서 수와 그리고 예산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4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그래프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뭐 강한 상관관계와 그렇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숫자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렇게 데이터들이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적절한 데이터의 분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 축의 범위를 우리가 좀 조절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절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역별 도서수와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트리맵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한국어로는 나무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트리맵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익숙하시게 될 겁니다. 이 트리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계층 구조를 타일 모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타일은 계층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계층은 컬러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면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트리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트리맵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작성하게 되고요. 트리맵 함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으로 들어가는 df는 우리가 그 적용을 해준 그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되겠고요. 인덱스로 들어간 프로빈스하고 시티는 각각 계층 구조를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가장 상위에 광역 시도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한 거고 각 광역 시도에 속해져 있는 작은 시군구를 시티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가는 계층 구조가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로 설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V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타일의 크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타일의 크기는 버짓, 예산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타일의 크기가 크면 예산도 많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V 컬러에는 북을 지정을 했어요. 여기에서 타일의 컬러는 소장 도서수로 지정이 되어지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일의 컬러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수가 많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의 밸류를 지정을 했거든요. 타일을 컬러링하는 방법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값 자체를 가지고 컬러링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BG 레이블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이블을 붙여줄 건데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우리는 스카이 블루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틀로 차트 제목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리맵 결과를 보고 살펴보면 면적이 가장 큰 여기 경기도가 예산이 가장 많은 광역시도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가 진한 수원은 면적으로 미루어 예산도 많은 편이고 컬러가 진하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수가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는 시군구에서 수원이나 뭐 예를 들면 성남, 여기 창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진한 컬러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가 많은 시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G 레이블즈로 스카이블루를 지정했기 때문에 큰 구역을 나누는 여기 부분들에 대한 전체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역이고 부산 지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배경색으로 푸른색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다른 텍스트하고는 다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박스플롯을 이용을 해서 예산의 분포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여기서는 광역 시군구에 대한 예산의 분포를 좀 살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각 강원도서부터 충북까지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예산 데이터를 박스플롯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X축은 프로빈스가 들어가고 Y축은 예산 버짓이 들어갔고요. 컬러 값은 프로빈스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트 서머리에다가 여기 미네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펑션을 함수를 미네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값을 레드 컬러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별표로 점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각 평균 값들이 여기 붉은색 점으로 이제 찍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특이한 사항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아웃라이어를 벗어나서 이렇게 평균의 값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큰 여기 큰 수치가 하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상치로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 데이터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시로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정말로 특별하게 제공되어진 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이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존의 기타 다른 도서관들의 어떤 값들이 거의 이제 좀 무시가 되어지고 요 값에 의해서 평균값이 상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들을 살펴보면 상위 부분에 이렇게 이상치들이 많은 거로 보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러한 예산을 받은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새롭게 재정비를 하는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는 예산들이 조금 많은 그런 도서관들을 나타내는 그런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플롯을 이용을 해서 광역 시군구별로 이렇게 예산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스플롯과 바이올린을 이용을 해서 천안시와 아산시 예산을 비교해보는 그 시각화 작업을 해본 건데요. 오른쪽이 천안시하고 관련이 되어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각각 박스플롯과 바이올린 플롯으로 보았을 때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띠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안정적으로 예산이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이값이 존재하기도 하고 이러한 특이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사분위수 내에 평균값이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큰 수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어떤 이슈든 특정한 도서관 예상이 편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R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전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우리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과 시각화 기술에 걸쳐 R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획득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분야에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 적절히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데이터에 대한 통찰과 가치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공적으로 수업을 수강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